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이랬습니다.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다른 주장들이 있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우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저 화면에 보이는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께서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네. 내용은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는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묻겠습니다. 참 슬픈, 참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다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것이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부적절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영상이라면서 사진을 올렸다가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 행렬 사진인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행안위와 예결위에서 하루 종일 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가 난 그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 근처에서 있었던 집회에 현역 그리고 전직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심민심이라는 방에서 집회에 참여를 독려했던 것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이랬습니다.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다른 주장들이 있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의견 어떠신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참사가 정치적으로는 좀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CCTV를 통해서 맨 처음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산경찰서의 상황실과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상황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고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137명의 경찰 병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한 장면이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해야 될 책임자가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저 자리에 있는지. 국가는 공무원의 선의에 기대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 그 개인이 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제도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 매뉴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있는 누구 하나라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용산경찰서장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맨 처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그 용산경찰서장이 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방기했다면 재난관리 시스템에 코드도 꼽혀져 있지 않고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시스템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과연 우리 경찰이 이게 용산경찰서장 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책임을 망각한 채 그냥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와 같은 모습들로 변해가고 경찰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안타까워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점이 되겠습니다. 6시 반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4시간 후에 발생을 했는데 그 4시간 사이에 사람 유입이라도 좀 막았고 아니면 그 앞에 교통 통제라도 해서 그 T자형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서 밀집도를 좀 높였으면 어땠을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왜 그렇게 방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의아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그런 점도 좀 한 점의 의혹 없이 좀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